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구호, no thinking, just do it. 이게 어떤 말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no thinking, just do it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주로 재수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상담할 때 많이 썼던 말입니다. 어, 일단 삶을 살아갈 때도 주변에서 보면 뭔가 이제 안 될 방법들, 안 될 이유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뭐 유튜브를 예를 들어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도 유튜브를 찍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해보면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이유들을 계속 찾아내요. 부정적인 이유들, 의미 없는 이유들. 그래서 어차피 해도 안 돼, 어차피 해도 돈도 못 벌어, 뭐 어차피 해도 의미가 없어. 이런 안 될 이유들만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그냥 이제 일단 한번 해보면 뭐든지 그냥 한번 해보다 보면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고 더 발전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재수생들을 가르치고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인생 얘기도 하고 학습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이제 뭔가 안 될 이유들을 찾는 것 혹은 뭔가 한 방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수학을 해야 점수를 1등급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해봐라. 공부를 해봐라. 수학을 해봐라. 정석을 풀어봐라. 그러니까 뭔가 일단 해보고 나야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일단 해봐라. 해보다 보면 이걸 해보다 보면 뭔가 본인에 대한 믿음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기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정말 되겠구나라는 그 신뢰, 믿음, 계획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잘 될 거다 혹은 완벽하게 잘 될 계획을 찾는다.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일부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더욱 좋은 대학을 가려고 온 학생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실패와 좌절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뭔가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 안 될 이유를 먼저 찾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많은데 거기서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해주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게 바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수학 문제를 풀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보면 혹은 뭐 수학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를 보면 한 방에 이 문제를 풀 방법들을 떠올려 가지고 한눈에 알아봐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형화된 문제나 굉장히 이제 자주 출제가 된 문제 같은 경우는 패턴화되다 보니까 한번 보면 많이 연습이 돼서 바로바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수학이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런 문제 말고 이제 문제집을 난이도를 높여가다 보면 본인이 처음 보는 유형이라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유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잘하는 학생들도요. 근데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 혹은 과외만 집중해서 받는 학생들 이렇게 이제 수동적으로 뭔가 누구한테 그 주입식으로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그러면 바로 질문을 해요. 한 1, 2분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제 제가 딱 봐가지고 얘가 배웠던 개념으로 충분히 풀 수 있겠다 그러면 야 이거 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10분만 더 고민하고 와라. 그럼 10분 있다가 물어보면 거의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분 동안 고민해보니까 풀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왜 못하냐라고 하면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부를 조금씩 해 나가면서 못하는 경우는 뭔가 이렇게 수학 문제를 보면 한눈에 뭔가 이렇게 풀이가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쭉 풀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처음 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막막한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쭉 봐가지고 실마리가 안 잡히네? 질문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럼 그 막막한 문제들을 풀 때 어떻게 하냐면 no thinking, just do it. 그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일단 생각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어떤 틀을 잡고 그 거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그 복잡한 구조의 흐름을 잡고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풀어가는 어떤 그 자기만의 계획을 잡고 풀려고 하지 말고 워낙 복잡한 문제들을 한눈에 봐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천을 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문제를 읽습니다. 문제를 읽어요. 자, 문제를 읽고 나서 뭐 도대체 너무 문제도 길고 조건도 많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할 수가 있어요. 학생에 따라 이제 난이도가 다 다르겠죠.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뭐 센수학 시단계 문제만 봐도 그럴 수 있고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블랙랍의 스텝 3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더욱 잘하는 애들은 수능 킬러형 21번, 30번 문제를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일단 문제를 읽습니다.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연습장이나 노트에다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조건들을 개요 작성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쓰는 거죠. 가만히 눈으로 한번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쓰기예요. 문제를 처음부터 다 쓸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개요 작성을 하면서 자기가 적습니다. 손으로. 눈으로 읽는 것과 손으로 핵심적인 조건들을 적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손으로 이거를 적어가면서 눈으로 봤을 때 까먹었던 조건들이 떠올라서 아, 이 조건이 있었네? 아, 이거 쓰면 뭔가 실마리가 보이겠다. 그런 걸 찾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건들을 손으로 쓰다 보면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뭔가 되겠다라는 실마리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도형 문제 있잖아요. 도형 문제나 기하 문제 같은 경우는 연습장 넓은 데다가 그 도형이나 그 기하, 그 문제를 그대로 필사해서 그림을 넓게 그리면 그 넓게 그리는 행위 자체만 하더라도 문제가 굉장히 잘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 그 조그만 데 나와 있는 거를 계속 지우개로 지우면서 그러지 말고 넓은 데다가 넓게 아주 크게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그 네 번째가 시도하기인데요. 그 시도하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소금물 문제라고 한다면 소금물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공식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거죠. 뭐 이렇게 농도 구하는 공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랑 내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써본 다음에 어떤 거에 적용을 하면 풀면 가장 편할 것인가를 찾아서 하나씩 시도를 해보는 거죠. 뭐 속력, 속도 혹은 거리, 시간의 문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복잡하면 내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나열해서 써보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어떤 식으로 쓰면 가장 편할지를 한번 해보면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죠. 고등학교 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푸는 문제들이 한 킬러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들을 나열한 걸 가지고 일단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데 뭐 n의 값에 따라서 뭐 조건들이 이렇게 있으면 n에다 1, 2, 3부터 집어넣어서 이 구체화시켜가지고 조건들을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좀 n이 충분히 커졌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될지를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에 막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막막한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생각을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지 말고 일단은 생각을 해서 안 되더라도 더 이상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연필을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연필을 움직여서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다 보면 실마리가 나오고 그 실마리를 통해서 그럼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겪고 있으니까 한 방에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막해 보이는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도 해보고 앞에 있는 내용도 찾아봐서 하나씩 둘씩 하나씩 해보다가 실마리를 찾고 이거 이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연습이 돼 있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낯선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씩 시도를 하는 거고 그런 승리의 기쁨 혹은 승리를 하는 그런 성취감들을 맛보지 못한 수학을 못한 학생들은 그냥 낯선 내용이 나오고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 모르니까 그냥 질문을 하거나 해설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수학을 잘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수학이 약한 학생들도 더 이상 생각하는 걸 좀 멈추고 연필을 좀 움직여라. 연필을 움직여서 문제 나와 있는 조건들도 찾아보고 해야 될 것도 다 하나씩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로 실마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시도를 해봐라 라는 것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